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최측근의 극단적 선택이 또 터지자 당내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노골화돼가는 분위기입니다. 9일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형수 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사태의 책임을 검찰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이 대표 측근의 죽음에 대해 검찰 수사부터 탓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당장은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편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무더기 이탈표 이후 당 지도부가 내홍 수습에 나섰지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퇴론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에 생긴 일이냐?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저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느냐?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무도함에 탓을 돌리는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비이재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리더십 논란이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애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 대표와 지도부가 사람이 죽어나간 불행한 사태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당과 대표가 침묵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지 검찰 핑계를 대고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죽음이라는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한 말에 대해 이런 비극적인 문제조차 진영 논리화되는 것이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부터 빌어야 한다. 지금은 사퇴론조차 말을 아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대해 이재명이 전 씨의 사망은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유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정치를 내려놓으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 대표의 무리한 행정이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숨기려다가 자백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 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된다. 항상 자기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 하는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순수한 공무원들이 일만 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형수 비서실장의 죽음으로 이재명의 주변 인물들이 사망한 것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간접살인을 책임져야 한다.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강성 모임인 철옹회 소속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말고는 답이 없다.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 사태가 발생한 이후 당내에서 이 대표의 거취 표명과 지도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생 행보 재개로 본인의 리스크를 돌파하려던 이 대표는 연이은 악재로 당내외의 거센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의 사퇴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전 비서실장 전 씨의 유서 내용도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전 씨의 유가족들은 6장이나 되는 유서 가운데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오라고 한 매우 의미 있는 대목만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아직 공개조차 않고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벌인 사건들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4명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서둘러서 전 비서실장 빈소를 찾았으나 유가족들의 격렬한 반대로 6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겨우 문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 댓글에만 매달리고 있던 생체 드루킹들이 사람으로서 양심상 더 이상 댓글을 다는 짓을 할 수 없겠다는 고백서들이 펜앤마이크에 보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비서실장 전형수 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HDJ3라는 한 매체 이름을 쓰는 드루킹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제 저도 힘듭니다. 더 이상 댓글 조작하고 좌표 찍고 비추 누르는 거 힘들어요. 제가 진짜 그동안 이재명 대표님을 얼마나 옹호해 왔는데 더 이상은 커버 쳐주기 어렵습니다. 그만합시다. 이제 저도 제가 쓴 댓글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 댓글을 보신 여러분, 사실 이재명 옹호 댓글들은 조작된 글입니다. 이재명 옹호 댓글이 순공감순해 보인다면 그것은 좌표 찍고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올린 생체 드루킹이란 살아있는 드루킹으로 돈을 벌기 위해 고용된 비지지자 혹은 여론 조작의 의도를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댓글을 다는 댓글 조직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재명 댓글 조작단마저 줄줄이 발뺌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이재명의 방탄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둥뿌리가 흔들리고 대들보와 석가래까지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봐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불어터진 민주당은
엄청난 교훈과 함께 이 땅에 자욱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눈앞을 가리는 종언, 아포캘립틱을 고하고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